놓치면 내 아이 영어 학습에 치명타가 되는 결정적인 시기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아무도 모르는, 아무도 신경 써주지 않지만 아이 영어의 성패가 조용히 결정돼 버리는 숨겨진 시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시기가 언제일까요? 바로 이 시기, 엄마의 올바른 역할이 아이 영어를 실패로부터 구원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학부모를 위한 실천적인 교육 전문 채널 교집합 스튜디오의 권태영 소장입니다. 자, 영어 교과서입니다. 리딩 관련 챕터들인데요. 이건 3학년, 이건 4학년 교과서입니다. 단어 또는 아주 짧은 표현을 담고 있네요. 자, 이건 5학년인데 문장이 확 길어졌죠. 6학년으로 가면서 영어 문장이 길어졌을 뿐 아니라 담고 있는 내용과 표현도 더 심화되고 있음을 한눈에 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과서뿐만이 아니라 영어 원서, 영어 문제집, 듣기까지 대상 학년이 높아진다, 즉 수준이 올라간다는 것의 의미는 기본적으로 문장이 점점 길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짧은 문장은 읽기도 듣기도 쉽습니다. 단어의 뜻만 대강 알면 말이죠. 영어 실력이 없어도 직관만으로도 어느 정도 따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장이 길어진다. 즉, 긴 문장의 의미는 단순히 짧은 문장에 단어만 추가한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훨씬 복잡한 의미를 갖죠. 바로 이 긴 문장을 만나는 시기에 영어의 성패가 갈리게 됩니다. 영어를 무리 없이 해오던 아이가 갑자기 영어가 하기 싫다고 할 때, 어렵다고 말하기 시작할 때, 실력이 정체되고 더 높은 수준의 영어책을 못 읽을 때 등 영어가 힘들어질 때가 바로 이때인 것이죠. 그런데 대부분 원인을 다른 곳에서 찾으며 시간을 허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재가 별론가? 학원이 안 맞나? 등 근원적인 학습 차원의 문제점 파악이 아닌 영어 학습 수단만 탓하게 되면 제대로 된 솔루션이 나올 수 없는 건 당연합니다. 준비 없이 너무 일찍 만나도 안 되고요. 너무 늦게 시작해도 안 됩니다. 초등학교 4, 5학년부터 긴 문장이라는 다른 차원의 영어를 본격적으로 준비 시작해야 합니다. 긴 문장의 벽을 뛰어넘기 위해서는 우선 긴 문장이 무엇인가? 긴 문장의 의미부터 알아야 합니다. 우선 구조적으로 어려운 문장이 되었다는 의미인데요. 단순히 단어만이 아니라 문법, 개념을 이해해야 해석이 가능한 수준이라는 거죠. 단어는 다 아는데 해석이 안 돼 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긴 문장의 두 번째 의미는 문장이 많은 정보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 능력, 기억 능력이 추가로 필요하게 된 거죠. 또한 긴 문장에는 더 높은 수준의 어휘와 구문 등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해석을 더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죠. 그리고 동사의 쓰임이 더 복잡하고 어려워졌다는 것입니다. 사실 문장을 길고 해석을 어렵게 만드는 가장 큰 요인이 바로 동사의 쓰임입니다. 주로 2, 3형식을 만드는 동사 위주로 배우다가 학년과 수준이 올라가면서 4, 5형식을 만드는 동사로 확장되어 가는 거죠. 우리가 배우는 문장의 형식, 잘 아시죠? 1, 2, 3, 4, 5형식 바로 동사가 결정합니다. 명사도 형용사도 주어도 목적어도 아닌 동사가 말이죠. 이를 위해 학부모님,
영어 강사님, 이렇게 지도해 주세요. 우선 초등 4학년 때는 영문법 학습을 시작해 주세요. 아직 시작할 준비가 너무 안 되어 있다면 1년간 부지런히 준비해서 5학년부터는 영어 문법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셔야 합니다. 영문법 공부 시작 기준은 위 영상을 참고해 주세요. 두 번째는 초등 저학년부터 국어 문해력에 꾸준히 신경 써 주셔야 합니다. 영어 텍스트에 대한 이해력은 절대 국어 능력을 능가할 수 없습니다. 영어를 잘 하려면 기본적인 이해 능력이 필요하며 이 능력은 문해력, 국어 문해력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영어를 잘하기 위해서는 한글책도 많이 읽히셔야 합니다. 좀 어려운 영어책이나 문제집을 골라주시려거든 그 텍스트에 한글 해석본을 주시고 잘 이해하는지를 파악해 보세요. 아이가 힘들어하면 그 책은 공부시키면 안 되는 책입니다. 시간 낭비일 뿐 아니라 아이의 학습 의욕을 꺾게 되니까요. 초등 2학년 후반기부터는 영단어 공부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게 지도해 주세요. 어휘가 부족하면 만사가 허사입니다. 하루에 단 한 개씩이라도 좋으니까 스펠링까지 쓸 수 있도록 지도해 주세요. 제가 직접 만든 교육부 지정 초등필수 800단어 단어장 파일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단어장 파일 신청하는 방법을 이 영상 첫 댓글에 올려놓을 테니까요. 아직 못 받으신 분들은 꼭 받아서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동사의 공부를 특별하게 챙겨주셔야 합니다. 대다수의 아이들이 동사 공부를 너무 잘못하고 있거든요. 영단어 공부할 때도, 영단어장에서 영단어를 공부할 때도 동사를 명사, 형용사 등과 같은 방식으로, 같은 비중으로 공부를 하고 있죠. 명사는 뜻만 알아도 사실 큰 문제는 없지만 동사는 단순 뜻만 외운다고 내 것이 되지 않습니다. 항상 예문과 함께 그 쓰임을 파악하고 또 따라 써보는 능동적인 학습이 절대적으로 수반되어야 합니다. 문법을 공부할 때도 동사를 다른 파트와 똑같은 비중과 방식으로, 즉 이해 및 암기 위주로만 공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죠. 문법 책에서 동사 파트는 다른 파트보다 최소 2배 이상 공부 시간을 할애해 줘야 합니다. 영문법 책 안에는 예문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죠. 따라서 동사의 쓰임은 문법 책만으로 학습이 불충분합니다. 아이들이 읽는 리딩 텍스트를 통해서 그리고 스스로 예문을 만들어 보면서 지속적으로 연습해 나가는 과정이 추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 영상을 보신 이후부터는 동사를 신경 써서 학습 코칭을 해주세요. 긴 호흡의 리딩뿐만이 아니라 라이팅도 결국 동사의 활용이 되면 상당 부분 어려움이 해결됩니다. 중고등과정 어법 문제의 상당수도 수, 일치, 시제 등 동사, 준동사의 쓰임을 묻는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만큼 동사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위기의 시기들도 잘 극복해 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자기주도 영어 학습 또는 엄마표 영어를 하고 있다면 위 내용을 디테일하게 체크해 보시고 학원을 보내시더라도 아이의 영어가 정체되고 있다면 문제점이 어디인지 파악하는 시작점으로 오늘 영상을 활용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아직 저희 채널 구독 안 하셨나요? 아주 중요한 교육 이슈와 학습 노하우 그리고 교육 자료 선물까지 놓치지 않고 바로 받으실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구독과 전체 알림 설정입니다. 바로 하시고요. 단어장 파일도 신청하세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다음 유익한 영상으로 다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